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 러닝 시간으로 2024 학교 업무 매뉴얼 제4편 교수학습 부분에서 두 번째 챕터인 기초학력 보장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경기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교육의 방향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성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초 기본 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고, 2024학년도에 선생님들하고 기초학력 보장 계획을 살펴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 교육과정 정책과의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부분을 아주 압축적으로 잘 작성해 둔 것 같아서 복습 차원에서 여기도 한번 선생님들과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목적을 보면 교육과정 연계 기초학력 보장계획을 수립하여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진단, 보정, 관리하며 학습 부진 요인을 제거하여 발달 수준에 적합한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고요. 어떤 교육 활동이든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더욱이 이 기초학력과 관련해서는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예방,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 중에, 그리고 진단을 통한 사후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원을 해 나가는 단계별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근거를 보면 초중등교육법 제28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그리고 기초학력 보장법 2024 경기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왼쪽의 팁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이란, 그래서 기초학력의 개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 수준을 충족하는 학력이다라고 기초학력 보장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의 성취 기준이란 무엇이냐? 국어, 수학 등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읽기, 쓰기, 세마기를 포함하는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기초학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이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수리, 이 디지털 역량과 관련된 부분을 기초 소양으로 명시하고, 모든 교과에서 이 수리와 언어, 디지털 소양과 관련된 것들을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학생들이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설계에 반영하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학교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해야 합니다. 담당 부서가 있고요. 그 다음 이 기초학력을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해야 합니다. 보시면 단위학교의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원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8인 내외로 구성을 해야 되고요. 학습 지원 담당 교원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학교마다 이 학습 지원 담당 교원은 법령에 의해서 15시간 관련 연수를 반드시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거는 학교 평가와는 별개로 운영되지만 어디에서는 기관 평가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습지원 담당 교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 선생님들께서 전문성을 갖추고 학교에서 기초학력 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초학력 학습지원 대상 학생 지원협의회는 학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요. 단위학교 학습지원 대상 학생 지원협의회 역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단위학교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합니다. 또 체계적인 진단도구의 선정 및 결과관리 등의 사항을 협의하고요. 여기 오타가 있네요. 그죠?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선정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위 학교에서는 기초학력 보장 계획을 학교별로 수립을 할 때 이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원 협의회를 토대로 해서 관련 계획을 검토하고 심의해서 결정하는 단계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진단 검사는 학습 수준을 진단하는 검사인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3RS를 진단하는 것과 교과 학습 진단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경기도의 모든 학교에서는 학업 성취도, 맞춤형, 자율평가를 모든 학교에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안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이 자율평가라고는 되어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올해 모든 학교에서 학업 성취도 맞춤형 자율평가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1 수준으로 선정이 된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3RS를 진단하는 형태로 단계를 밟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RS 진단 같은 경우에 진단 내용을 보시면 읽기, 쓰기, 세마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교과 학습 진단 같은 경우에는 초등은 국어, 수학, 중등은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사회, 과학까지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진단 대상을 보면 3RS는 초1에서 고2, 그리고 교과 학습 진단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단 도구는 학교에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원 협의회를 토대로 결정을 하면 되는데 경기도교육청 진단 보정 시스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이외에 교사 관찰, 면접, 학습 상담을 배경으로 해서 발굴하기도 하고요. 학교 자체 개발 문항, 베이스캠프, 한글 또박또박 등을 활용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경기도교육청 진단보정 시스템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자체 개발 문항을 만드는 것 자체가 업무에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증된 프로그램이나 진단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학교 입장에서도 객관적으로 이 학생의 학습 수준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이제 기초학력 진단검사 첫 번째가 학습 수준 진단검사였는데 두 번째는 정서, 심리, 특수 요인을 진단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에는 이 기초학력과 관련된 이 경기도교육청 수준의 연구에서는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사회정서적인 부분에 원인이 있어서 이 기초학력이나 아니면 교과 학습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진단해내고 그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진단 도구까지도 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학교 안에서 기초학력이나 기본학습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인지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사회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그 원인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정서 심리 특수요인 진단과 관련된 부분을 좀 보면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학습 저해 요인 진단, 사회 정서 역량 검사, 학교 생활 적응도 검사, 사회학습 동기검사, 수학 학습 동기검사 등이 있고요. 또 초중에서는 학습 역량검사, 학습 유형검사, 정서행동 환경검사, 초중고 같이 함께하는 부분에서는 읽기 쓰기 검사 도구, 한글 또박또박, 정서행동, 특성, 검사 도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상위 두 가지는 진단보정 시스템과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하위 한 개의 영역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지역 기초학습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그 기초학력과 관련된 연수를 보시면 초등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어떤 형태로 진단에
방법과 절차 그리고 도구들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진단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경기도교육연수원 이 원격 연수를 신청하셔서 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책임교육 학년을 지정하고 있는데 이제 교육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학년은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을 책임 학년으로 지정을 하고 이 대상 학년에 대한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강화하고 또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학생의 보정 지도를 통해서 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보면 학업 성취 수준 진단과 선제적 지원 강화를 위한 진단의 정교화. 그래서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와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연계하여 다중적 심층적 진단을 한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를 진행을 하고 거기에서 1수준에서 이제 머무르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하는 형태로 이렇게 연계해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좀 보시면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를 시행해서 응시 결과 1 수준으로 판정이 되었을 경우에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통해서 정밀 진단을 실시한다. 그리고 기초학력 도달 여부를 판정하고 맞춤형 보정 지원을 실시하는 형태로 이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이 이제 선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정을 하게 되는지 이 4번 부분에 이 절차가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진단, 그리고 이제 학생이 선정이 되면 진단 결과를 학생에게 통지를 하고요. 학습 지원 교육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학교 입장에서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과정 외에 별도로 이 보충학습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이 부분을 징벌로 여기는 경우가 많고 학부모님께서도 뭐 이제 부끄러울 수도 있고 아이가 이 방과 후에 하는 수업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성적인 측면도 그렇고 이 교과 학습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이 가정과 연계한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의를 구하고 나면 개별 학생 맞춤 지원을 학교 안에 다중학습 안전망을 통해서 지원하게 되고요. 가정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경기 다중학습 안전망을 통한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는 여러 겹에 걸쳐서 이 학생이 기초학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기초학력 보장 지원입니다. 수업 내에서는 학생 맞춤형 교육 선도학교 이 사업을 통해서 협력 강사와 함께 이 수업을 따라오지 못하거나 기초학력으로 인해서 교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수업 중에 이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 학교 안에서는 두드림 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두드림 팀을 구성하고 학생들이 이 방과 후에 이 관련 교과나 혹은 읽기 쓰기 세마기와 관련된 역량을 신장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영역이 더 잘한 프로젝트 책임교육 학력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수업 내 학교 안에서는 학습 지원 튜터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 선도학교와 아마 연계가 되겠죠. 그리고 학교 안에서 교과 보충 집중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건 두드림 학교와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같은 경우에는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를 포괄하는 지역의 기초학습 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이 상담사님들이나 이 지역 기초학습 지원센터에서 이 멘토를 지정해서 학생과 1대1로 관련된 지원 활동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기초학습 지원센터는
예전에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를 포함해서 예를 들면은 위센터나 아니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관련된 것까지 총체적으로 인지 사회정서적인 부분까지 이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학교 밖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학교 맞춤 선택제를 운영합니다. 이것의 목적은 기초학력 보장 사업 통합을 통한 단위학교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 내실화를 지원하기 위함인데요. 이 앞서 다중학습 안전망과 관련해서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서 학교 안에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맞춤형으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선택한 사업에 따라서 내려오는 예산 등을 학교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다양한 사업들을 학교 상황이나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여건에 맞게 계획해서 운영할 수 있고요. 계획서와 나중에 결과 보고서 정산까지도 한 건의 문건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업무를 경감하는 효과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발굴된 학생들을 선정해서 이제 보정 교육 활동들이 제공이 되고 나면 향상도 검사를 통해서 이 학생이 이 기초 학력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정 활동 이후에 1차 검사는 6월, 2차 검사는 10월, 3차 검사는 12월에 이루어지면서 이 기초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기초 학력과 교과 학습 상황이 개선이 되었는지를 점검하고 해소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지역 기반 기초학습 지원 시스템을 강화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목적을 보면 다양한 특수 요인으로 학교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학습 지원 대상 학생에 대해서 학교별 학생 상황, 특성, 수준에 맞는 통합 지원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건 옆에 나와 있는 기초학습 지원 센터에서 운영을 하게 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25개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의 역할을 확대해서 지역 중심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강화하는 센터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이제 기초학력 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전체적인 것들을 지원하는 기초학력 지원 센터가 있거든요. 또 이 상위에서는 교육부 수준에서의 이 기초학력 지원 센터가 있는데 이런 세 가지 단계에 거쳐서 단위 학교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고 그러한 정책들이 잘 운영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들이 지속적으로 선순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기반 기초학습 지원 시스템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 절차를 보면 도교육청에서는 1, 2월에 여기는 이제 기초학력 지원 센터가 되겠죠.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배정하고 학습 상담사를 위촉해서 연수를 진행합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여기 학교 밖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이 멘토 멘티를 지정할 때 이 학습 상담사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운영을 보시면 지역 기초학습 지원센터와 단위학교가 서로 연계해서 이제 기초학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활동들이 제공이 됩니다. 3월에는 대상 학생을 신청을 하겠죠. 또 난독 바우처 기관을 공고하고 계약을 합니다. 이후 4월부터 12월까지는 이 학습 상담사를 활용해서 1대1 맞춤 학습이 진행이 되고요. 방학 중에는 계절학기로서 한글 해독 프로그램이 운영이 됩니다. 또 앞서 난독 바우처 기관 공고에서 계약을 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전문기관 연계 지원을 하고요. 사회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기관과 연계하여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지원하게 되는 거죠. 또 통합지원 협의체를 운영하고 12월 경에는
운영한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토대로 제공했던 교육 활동이나 계획 대비 실행하고 성과 등을 점검해서 차기 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증거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원 부분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이 있는데요. 이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서는 담임교사 연수, 또 기초학력 성과관리 및 정책연구, 워크숍 및 컨설팅, 성과 공유에 도움자료 개발 및 보급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런 것들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경기도교육청의 기초학력 지원센터와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유의사항 보시면 특수교육 지원 대상자는 학습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기초학력 보장 사업과 관련된 부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위학교에서 어떤 형태로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원 협의회에서 대상 학생들에게 교육 활동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관련 근거를 보면 2024 균형 있는 성장 기초학력 보장 통합 운영 계획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 내 학생 맞춤형 교육 선도학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원 인력은 교당 1명 이상의 강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주당 15시간 미만 1시간은 이제 교과나 담임교사와 협의시간을 포함해서 15시간 미만으로 협력시수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력교과는 국어, 수학, 중학교는 국어, 수학, 영어로 되어 있고요. 이 협력교사는 이 교육과정 운영 중에 이 교과 활동을 따라오기 힘들 정도로 기초학력이나 교과학습에서 부진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중에 바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책임교육 학년은 초3, 중1인데 맞춤형 학업성 지도 자율평가 연계에서 진단을 실시하고 기초학력 협력 수업 운영 및 타 사업과 연계해서 통합 지원을 한다. 그래서 아까 학교 맞춤형 선택제가 있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학교에서 필요한 것들을 선택하고 또 그 교육 활동들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계되어 운영함으로써 통합적으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기초학력이나 교과 학습이 보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학교 안 두드림 학교입니다. 3RS와 교과학습 진단검사 결과, 학생 관찰, 학생학부모 상담 등 담임교사의 종합적 판단 및 공동체 협의를 통해서 대상 학생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합적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학생들에게 이 교감이나 담임교사, 상담교사, 또 교과교사 등으로 구성된 두드림팀을 중심으로 지도를 하게 되고요. 특수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아마 학교 밖 지원기관과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위학교 학습지원 대상 학생 통합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며 교과 보충 지도 프로그램으로만 구성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초학력 부족 원인에 따라서 이제 인지적인 것일 수도 있고 사회 정서적인 것일 수도 있고 뭐 가정 환경이나 아니면 난독증과 같은 어떤 질병적인 요인에서도 기인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을 좀 분석을 하고요. 맞춤형 학습 코칭 상담, 학력 향상 지원, 온 오프라인 프로그램 운영, 교재 교구 구입 이외에 뭐 이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까지도 포함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고 여기에는 이제 나와 있지 않지만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사업이 또 있죠. 그래서 이 사업과도 연계를 해서 이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더 잘함 프로젝트 지원인데요. 이 더가 세 가지 뜻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티칭, 헬스, 아마 이게 이제 이모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인지적인 부분, 그 다음에 건강, 그리고 사회 정서적인 요인까지를 모두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다라고 나와 있던 것 같은데, 위쪽에 아마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더 잘한 프로젝트, 티칭, 헬스, 이모션. 그래서 학습 지원, 신체 건강, 사회성 및 심리 정서를 집중 지원하는 프로젝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 잘한 프로젝트 학습 지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안에서는 학습 지원 튜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 또는 학습 진단 결과 집중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이 튜터와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책임교육 학년 집중 지원을 위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우선 선발해서 지원을 합니다. 책임교육 학년 지원을 우선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서 타학년 지원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학습 지원 튜터를 활용할 때는 에듀테크 활용, 학습 부진 수준, 요인 진단, 학습 지도, 학습 상담, 학습 코칭, 전문기관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개인별 맞춤형 지도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대1 또는 소그룹 운영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학교 안에서 교과 보충 집중 프로그램을 또 운영할 수 있는데요. 대상은 학습 지원 대상 학생 및 중하위 수준 학생입니다. 학생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교과 보충 지도 및 학습 컨설팅, 방학 중 학습 도약 기간 운영. 그래서 보통 방학 중에 이제 계절 학기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임교육 학년 지원으로 우선 지원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타학년 지원도 가능하고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등을 활용해서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향상도를 진단하고 학생 학부모 대상 피드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학력과 연관된 교과 보충 지도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학교 여건에 따라서 학습 컨설팅 운영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학교 안 교과 보충 집중 프로그램은 지역별로 이제 운영되고 있는 미래교육 협력지구 사업과 연계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지자체에서 출연한 예산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제 수익자 부담에 대한 걱정 없이 이러한 보충 활동들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굉장히 다중적으로 기초학력이나 교과학습 부진 학생들의 진단 그리고 보정 활동, 보정 이후에 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까지를 검증하는 것까지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교육의 역할이 인성과 이제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잘 담고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제 이 경기교육의 방향이 공교육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학교와 그리고 경기 공여학교, 경기 온라인 학교 등 이제 교육 3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인성과 또 그리고 이 기본 학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2025학년대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변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잘 살펴보시고 특히 이제 임용 2차를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뭐 인성과 이제 기초학력과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중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니까 그러한 부분들 여러 번 살펴보시고 내가 학교 현장에 간다면 어떻게 아이들의 인성과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해 보시면 아마 시험 준비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또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